자,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는 바로 현대 사이버 보안입니다. 근데요, 이건 단순히 성벽을 높이 쌓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마치 영화처럼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는 아주 정교한 작전, 바로 윤리적 습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회사들을 보면요, 예전처럼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회사의 방어 체계를 시험해야 한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작전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가 활동할 새로운 전장이 어떤 모습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정말 회사 서버실 문만 잘 잠그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데이터랑 애플리케이션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막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과거엔 서버가 다운되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 경계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데이터랑 비즈니스 로직이 안전한가? 이게 핵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대상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경계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API나 데이터의 흐름으로 옮겨갔고요. 방어 방식도 그냥 벽을 높이 쌓는 게 아니라 모든 접근에 대해서 잠깐, 당신 누구시죠? 하고 신원을 일일이 화면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작전 계획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 습격에도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명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선 이걸 모르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데요. 바로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 제공자랑 우리, 즉 고객 사이에 보안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 모든 걸 클라우드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는데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 제공자는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보안,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그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인 거죠. 우리 데이터, 우리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누가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설정하는 것까지 전부 다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전 구역은 바로 이 고객 책임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클라우드 제공자한테는 서비스 이용 정책, 줄여서 AUP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거의 법적인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용자한테 피해를 주는 디도스 공격을 한다거나 시스템 자원을 막 말도 안 되게 많이 쓴다거나 이런 건 절대 금지돼요.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법적 책임을 지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윤리적 해킹은 이 선을 절대 넘어서면 안 되겠죠? 자, 규칙도 이제 알았겠다. 본격적으로 침투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막 복잡한 기술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쉽게 열려있는 문부터 찾아볼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꿰뚫는데요. 대부분의 클라우드 보안 사고는 무슨 제로데이 공격 같은 엄청난 기술로 문을 박살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실수로 현관 매트 아래에 열쇠를 두고 간 것처럼 아주 간단한 설정 오류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숨겨둔 열쇠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과도한 권한을 가진 IM 역할. 둘째, 실수로 전체 공개로 설정된 S3 같은 저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인프라 없이 코드만 실행되는 요즘 많이 쓰는 서버리스 환경의 로직 결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해커들이 제일 좋아하는 쉬운 먹잇감이죠. 특히 이 IAM, 그러니까 신원 및 접근 관리는 클라우드 보안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단 하나의 역할 설정 오류, 예를 들어서 개발자한테 실수로 관리자 전체 권한을 줘버렸다? 이건 그냥 공격자 손에 우리 왕국 전체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S3 버킷, 이거 정말 고전적인데 여전히 가장 흔한 데이터 유출의 원인입니다. 이건 하드웨어가 고장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접근 권한이라는 그 논리적인 설정을 전체 공개로 딱 한 번 잘못 클릭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간단한 실수인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들을 다 확인했다면 이제 이 작전의 진짜 핵심 목표로 넘어가야죠. 바로 데이터와 명령이 오가는 통신허브 API로 시선을 돌릴 시간입니다. API가 대체 뭐냐고요? 혹시 레스토랑의 웨이터를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이거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하면 웨이터가 주방에 주문을 전달하고 다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잖아요. API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라든 주방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싹 가져다 주는 역할. 정말 중요한 통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웨이터가 좀 부주의하다면 어떨까요? B 올 A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순상된 객체 수준 권한 부여, 이름은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웨이터가 주문한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PI 보안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진짜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힙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지 한번 보실래요? 자, 먼저 제가 제 정보, 예를 들어 사용자 번호 123번 정보를 정상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럼 공격자는 여기서 뭘 하느냐? 그냥 숫자만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123을 456으로요. 이때 보안이 허술한 API, 즉 그 부주의한 웨이터는 456번 손님 정보를 달라고 하시네? 하면서 아무런 권한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자, 이제 작전의 마지막 단계, 바로 결과 보고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들을 책임자들에게 설명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술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취약점을 찾아내도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데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임무는 이 기술적인 발견을 비즈니스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처럼요. 부적절한 접근 제어 같은 어려운 말 대신에 모든 사용자가 전체 고객 데이터를 마음대로 보고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BOLA 취약점 발견이 아니라 경쟁사가 우리 고객 명단 전체를 훔쳐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야죠. 그래야 경영진이 문제의 심각성을 딱 깨닫고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심각 등급인 결함이 아무도 안 쓰는 테스트 서버에 있는 거랑 등급은 보통인데 실제 고객 결제 정보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정답은 다들 아시겠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락 인지적 점수 산정의 핵심이에요. 그냥 기술적인 심각도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산이 우리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위험의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는 거죠.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기 위한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윤리적 습격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안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고 또다시 테스트하는 그런 지속적인 순환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현대 기업의 보안은 더 이상 단단한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연결과 권한으로 얽힌 아주 복잡한 거미줄과 같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거미줄의 가장 중요한 가닥들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